이제 명사의 두 번째 파트인 셀 수 없는 명사를 보실 텐데요. 셀 수 없는 명사는 한 개, 두 개 개수를 셀 수가 없는 명사예요. 이런 명사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이렇게 펜처럼 모양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언어라는 과목. 언어라는 과목은 우리가 그거를 영어라고 부르긴 하는데 세모나게 생긴 게 영어야. 요렇게 모양이 잡혀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물같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어야만 형체가 유지되는 거죠. 그 그릇에서 벗어나면 그냥 얘네들은 모양이 다 흐트러져서 사실상 이것들의 일정한 형태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영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먼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은 곧 한계라는 뜻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개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와 언을 그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써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한계라는 뜻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한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 복수형일 때는요. 뒤에다가 s나 es, 자음 플러스 y는 is, 모음 플러스 y는 플러스 s 이런 식으로 단어의 맨 끝 부분을 이거는 여러 개의 명사야 라고 표시를 해줬는데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이런 개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쓸 수가 없어요. 명사를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놔둬야 돼요. 여기 뒤에도 뭔가가 절대 올 수 없고요. 이 앞에도 뭔가가 절대 올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 명사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물은 여러분 그냥 바닥에 혼자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 모양이 없죠. 다 흐트러지죠.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이런 애들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개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세고 싶으면요. 어떤 그릇에 담아서 세줘야 돼요. 2컵, 2스푼, 2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명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to water 이런 식으로 물이 2개 이렇게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스스로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릇이나 어떤 수단, 용기에 담겨 있어야만 얘를 세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물 2컵이라고는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 cups of water, 물 2잔 이렇게는 세워줄 수가 있다.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위 표현도 이따가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물질 명사 같이 볼게요. 물질이라는 것은 공기, 기름, 액체 이런 식으로 어떤 존재를 하는 것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나중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나오거든요. 자, 제가 위에서 썼던 water, 물, 그리고 마시는 차, tea, 또 황금 있죠, 금, gold. 얘도 세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종이도 세지를 않는 명사인데요. 이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paper. 어쨌건 종이도 형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있는 세지 않는 명사를 물질명사라고 부르고요. 추상명사는 추상적이다라는 말 자체 그대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감정 같은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의 추상명사는 행복, happiness, 또 평화, 그리고 조언 등등의 명사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고유하다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이름을 가진 특정한 존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미나라는 이름은 많지만 내 친구 미나는 이 세상에 한 명이죠. 내 친구 미나라는 고유한 존재가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은, 그리고 동물의 이름은 고유명사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나라 이름도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도시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전 세계에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고유한 존재죠. 그래서 이 이름이 고유명사예요. 사람의 이름, 벨라. 벨라는 무수히 많지만 저라는 사람 벨라는 이 세상에 한 명이죠.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 이름, 고양이 이름, 언어의 이름, English. 이런 것도 이 언어만이 가진 고유한 이름이고요. 1월, 2월 이런 달이나 월의 이름, 그리고 요일, 이런 이름을 전부 다 고유명사라고 하는데요. 고유명사는 특징이 시작이 전부 다 대문자로 들어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문장의 어느 곳에 와도 항상 대문자로 써줘야 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 과목명을 한번 볼 텐데요. 과목명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랑 좀 비슷해요. 그 교과서 텍스트로는 존재하지만 수학은 네모네, 수학은 동그래, 이런 특정한 모양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 과목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여기 했죠, 여러분? 영어라는 과목명.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명, 과학이라는 과목명, 음악 등등등, 이런 과목명은요 세지를 않습니다. 운동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는 네모야, 이런 건 아니죠, 그쵸? 특정한 모양이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soccer, basketball 등등등, 이런 운동 종목을 우린 영어에서 세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물의 집합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한국말하고는 약간 이미지가 달라요. 한국에서는 이런 개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의 좀 언어적인 특징인데, 제가 교실에서 사물의 집합체 이야기를 설명할 때는 친구들이 조금 와닿지 않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물의 집합체라는 건 뭐냐면요, 돈에는요 동전도 있고요, 지폐도 있고요, 수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돈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모든 걸 합쳐서요 우리는 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머니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사물의 집합체예요. 이게 바로 사물의 집합체를 나타내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 머니는요 이런 요소들을 다 묶어서 돈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얘는 셀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 돈이라는 아이는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다양한 하위 카테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의 여러 가지 존재들이 함께 이 안에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셀 수가 없다. 영어에선 이렇게 말을 해요. food, 음식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음식은요 이 안에 피자, 초콜릿 뭐 등등등 셀 수 없이 음식에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얘를 딱 하나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지 않고요. furniture, 가구죠, 가구. 가구도 책상도 있고 그리고 장롱도 있고 침대도 있고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물의 집합체를 대표하는 단어를, 그런 명사를 영어에서는 세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 물, 차, 금, 종이, 이런 물질 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 평화, 충고, 조언, 정보, 사랑, 우정, 이런 것들 추상 명사,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 고유 명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과목들의 이름,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건 돈이야, 이거는 가구야 라고 말을 하는 이런 사물의 집합체를 대표하는 명사. 이런 경우에 영어에서는 그 앞에 어랑 on을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고요. 그리고 맨 끝에도 s나 es를 절대 쓰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셀 수 없는 명사의 기본 개념이었고요. 이제 우리 그럼 그 셀 수 없는 명사를 과연 내가 세고 싶을 때, 물 2잔 이런 식으로 세고 싶을 때 과연 어떻게 셀 것인가를 우리가 볼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 세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존재가 있어야 셀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가 시적인 표현으로 뭐 행복 2스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보다 좀 더 실체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어요. piece라는 뜻은요, 조각이라는 뜻인데요. slice와 piece는 둘 다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glass라는 단어는 한 잔, 2잔 할 때 유리잔을 말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그런 그릇을 gla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컵은 손잡이가 있어서 따뜻한 음료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차 한 잔 할 때 차처럼 따뜻한 음료를 담는 거를 컵이라는 그런 단위를 이용해서 쓰고요. 그리고 bowl은 그릇, 한 그릇, 2그릇, 밥 한 그릇 할 때 쓰는 그 그릇이에요. bag은 여러분 우리가 비닐봉지를 플라스틱 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봉투, 2봉투 할 때 그 2봉투, 2봉지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포대 같은 것도 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로 밀가루 뭐 한 포대, 밀가루 한 봉투 이런 거 많이 쓰겠죠? 자, 그리고 loaf는 덩어리를 이야기해요. 고기 한 덩어리, 빵 한 덩어리 이런 건데요. F를 복수형으로 표시할 때 VES로 바뀝니다. 그래서 빵 한 덩어리 할 때는 loaf를 써주고요. 빵 2덩어리 이상 여러 덩어리들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loaves라는 단위를 써줘요. 자, 그 다음 set는 장, 한 장, 2장 할 때 그 장을 이야기를 해요. bottle은 물 한 병, 2병 할 때 그 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단위들이 어떤 특정한 명사와 쓰이는지 그 짝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조각이라고 셀 수 있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치즈, 빵, 이런 것들이 조각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조각을 이용해서 명사와 함께 붙여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치즈 한 조각을 써볼까요? 자, 먼저 치즈 써주고요. 그리고 한 조각 하나에 이 앞에 치즈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반드시 단위로 세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한 조각은요, slice of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단위를 쓰고요. 그리고 반드시 of를 써주고 그 다음에 명사 이름을 써주시면 되세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은 치즈가 2조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번에는 피스로 한번 써볼게요. 2 pieces of cheese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2 조각들이잖아요.
이 조각이라는 단위는 복수 표현이 가능해요. 셀 수가 있는 명사인 거죠. 그래서 앞에 to가 오게 되면 복수형이 오게 되면은 pieces라고 piece 뒤에 s를 붙여주고요. of는 항상 똑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붙여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글래스, 차가운 음료를 담는 글래스를 가지고 한번 써볼 건데요. 우유 한 잔, 우유 두 잔 한번 써볼까요? 자, 먼저 우유는 밀크예요. 그쵸? 근데 이 앞에다가 글래스, 우유 한 잔 써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니까 써주고 a glass of milk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유 두 잔 한번 써볼까요? milk, 우유는 우유예요. 뒤에 밀크스 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two milks 해버리면 요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되냐? 우유는 세지를 못해요. 세려면 개수를 세려면 단위로 붙여줘야 돼요. 우유 두 잔은 두 잔의 잔. 자, S나 CH, SH, X로 끝나면 ES 붙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two glasses of milk 하면은 우유 두 잔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컵은 비교적 좀 따뜻한 이미지가 있는 그런 음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씁니다. 그러면 우리 마시는 차 티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티는 티인데 한 컵의 티, a cup of te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티 세 잔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요 밑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세 잔이니까 3, 단위. 에는 복수 표현 가능하죠. of 반드시 써주고, 셀 수 없는 명사 원래 모습 써주고, 3 cups of tea. 차 3잔. 이제 bowl 볼 텐데요. bowl은 그릇이에요. 한 그릇, 한 공기, 한 대접 이런 거를 bow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밥 한 공기 써볼까요? 밥은 rice니까 하나니까 그렇죠. A bowl of rice 하면 밥 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글씨가 좀 안 예쁘네요. 그리고 밥 두 그릇 하면은 two 먼저 써주고 bowl 단위의 s 표현 해주셔야 되세요. 복수 표현 해주셔야 되세요. two bowls of ri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back이라는 표현을 볼 텐데요. 한 봉투, 두 포대, 두 봉투, 비닐봉지 3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거 flour, 밀가루 한번 볼까요? 자, 밀가루 한 봉투는 a bag of flour. 이게 바로 밀가루 한 봉투예요. 그럼 밀가루 두 봉투 하면 two bags of flou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loves는 고기나 빵 같은 덩어리로 된 것들을 셀 때 써주는데요. 고기 한 덩어리 해볼까요? 고기는 meat니까 고기 한 덩어리는 a loaf of meat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고기 두 덩어리는 two, F는 복수형일 때 VS로 바뀝니다. 그래서 two loaves of meat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뒤에 s나 es가 오지 않고요. 이 셀 수 없는 명사들은 모양을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애들은 뒤에 s나 es 절대 붙이면 안 돼요. 한 장, 두 장 이렇게 셀 수 있는 시트가 있어요. 그러면 종이 두 장이라고 세고 싶으면 두 장이면 to 먼저 써주시고요. 단위는 두 개 이상 여러 개 복수형일 때 뒤에다 s나 es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sits. Two sheets of paper 하면 종이 두 장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종이 하나면 a sheet of pap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어도 꼭 써주셔야 되고요. 이 of도 반드시 항상 써주셔야 되세요. 이제 마지막 단위로 마르를 같이 볼 텐데요. 마르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물병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소금 한 병 써볼까요? 소금이 병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병은 마를이죠. of 써주고 salt 명사 소금 써주고 소금 5병 5 bottles of sal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 표현 방법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을 조금 더 심화 있게 들어가면서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